매출을 올리는 스피치 7개 단계에서 이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라이브로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스피킹을 해야 될 때 내가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스피킹이라면 키노트가 아니에요. 키노트 스피킹은 이미 돈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굳이 판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라이브로 어떤 자리에 가서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스피킹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팟캐스트를 한다거나 오디오 플랫폼 같은 데에서 무언가를 판매를 하고 싶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다면 이 7가지 단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료 강의를 할 때 유료 강의로 전환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단계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가 무료 강의를 하면서 유료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비디오에서도 내가 유튜브를 하거나 혹은 요새는 뭐 웹클래스 그래가지고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런칭을 할 때 판매 비디오를 만들거든요. 그 판매 비디오를 할 때도 이런 스피치 단계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판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자체 이제 대화로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스피치 7단계를 듣게 되시면요. 매출을 올리는 스피치 7개 단계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왜 매출이 안 일어나는지 그 이유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세일즈의 핵심을 배우는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피치 자체가 판매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다 함께 하고 있는 거라서 그 핵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절약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단계별로 가르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제대로 사용을 하신다면요. 매출에 바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으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스피치 7단계. 첫 번째는요. 바로 분위기 형성하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는 스피치가요.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판매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어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습니다. 시작이 되겠죠.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게 먼저 바로 나와줘야 돼요. 고객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바로 그냥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제가 앞에 이제 숫자 그 나오는 거 하면서도 왜 매출 만드는 스피치 7단계 안 하는 건데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항상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대화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넣었고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근데 얼마만큼의 접근이 되어지느냐에 따른 그거는 또 다른 얘기. 세 번째 단계는요. 신뢰할 만한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채워주셔야 되고요. 4단계가 되면은 적당한 양의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무료하고 유료를 구분하는 방법 앞쪽에 벌써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요. 적절한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료할 것과 무료할 것, 웬만한 것 다 나눠줄 때 절대 나눠주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유료화해야 되는 거는 바로 세세한 거부터 1부터 10까지 같이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그 문제점들,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는 유료화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컨셉 하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리소스 중에 그래도 좀 안다 싶은 것들은 사람들이 좀 알려있지만 아직 여전히 모른다 하는 것들은 공개를 하셔도 괜찮아요. 공개는 100%로 잡았을 때 내가 나눠줄 게 100%가 있다라고 했을 때 20% 정도만 뿌려주시면 돼요. 유료화 할 것 중에. 그리고 5번째 단계가 오퍼를 전환하는 그 전환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를 제공을 하는 게 6단계고요. 7단계가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에서 7단계가 없잖아요. 유료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7단계를 다 띄어먹고 가세요. 6단계까지 다 갔다가 요것만 쏙 빼고 나가요. 왜?
불편하거든요. 돈 주세요 이러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쏙 빠져요. 근데 이거를 넣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매출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분위기를 형성. 처음에 이제 만났어요. 얼굴을 이제 봤어요. 이게 첫 번째는 나만의 시그니처 스피치를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시작점에서 뭔가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처럼. 혹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사전 질문지를 받아서 그 사전 질문지에 나왔던 것들을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야지만 앞으로 뭐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라고 이제 반응을 해주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누군가가 나 이게 알고 싶어요 했을 때 네, 그거 넣었습니다. 여기에 나올 거예요. 혹은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과의 공통 관심사의 대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아이의 교육. 그러면은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대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판매하는 상품, 강좌 혹은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공통 관심사여야 돼요. 정말 상관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분위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딘가 들어갔는데 봤어요. 이 사람이 나쁘지 않아. 누구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얘 뭔데? 이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했던 사람인데?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해주셔야지만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1단계를 넘어가시면 되고요. 2단계는 고객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능하고 이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자꾸만 이득이 되는 거, 최종 결과물을 안 가르쳐주고 얘는 뭐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런 자꾸 기능 얘기만 해요. 모든 마케팅의 가장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기능보다도 그래서 그래 알겠는데 그런 기능 등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결국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뭐가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은요. 그래 기능 알았다고. 근데 이거를 썼을 때 뭐를 얻을 수 있냐고 내가 나한테 되는 게 도대체 뭐냐고 도움이 되는 게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 포인트들은 3개에서 5개 메인 포인트로만 잡아주셔야 돼요. 더 길어지면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1단계 했을 때도 그랬죠. 몇 개예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두 번째, 2단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도 네. 그래서 메인 포인트가 3개에서 5개. 설명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또 뭔가 구입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오퍼에서 나올 거예요. 오퍼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 안 사요.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사요. 근데 하나만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산다 안 산다 결정이 나잖아요. 2개를 주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를 고르면 그 다음 거 안 하면 아쉬울 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3가지 옵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건 오퍼에 관련되니까 뒤에 나온 거 더 얘기를 하고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포인트를 잡으실 때요. 3개에서 5개만 잡으세요. 그 이상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종 결과. 최종 결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냐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데 나의 사업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데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거를 자꾸 까먹고 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공하고 있는 과정, 물건, 상품, 서비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최종 결과물이 뭔지 적어주시면 제가 그게 올바른 건지 혹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적어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피드백을 조금 드릴게요. 무슨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무료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유료여도 그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보험 청구, 3주 만에 왕초보 탈출. 탈출해서 좋아지는 게 뭘까요? 그게 안 나왔죠. 3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되게 좋거든요. 기한을 정해주니까. 왕초보를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면 뭐가 좋은데 나한테 도움이 뭐가 되냐는 거죠. 책도 똑같습니다. 책이 최종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뭘까요? 책은 도구입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꿈,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감정,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내고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기대가 있을 거고요. 환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채워주셔야 돼요. 몬테소리 교육, 교구, 공부, 엄마표 스터디, 우리 아이는 스스로 탐구하는 미래형 인재로 키우기. 미래형 인재로 키우면 뭐가 좋을까요? 더 가셔야 돼요. 더 뒤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요? 원하는 삶이 있고요. 바라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결국 도착하고 싶은 게 어딜까요? 미래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유능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엄마들이 행복한 아이를 원할까요? 유능하고 행복한 아이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아이 스스로가 원할까요? 유능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음악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얻는 거, 마음의 건강, 어떤 건강? 앞쪽에 나오는 단어가 차별화예요. 건강이긴 건강인데, 마음의 건강인데, 어떤 마음의 건강일까요? 그쵸? 이게 더, 그 교육에서도 아이들보다 우리가 나보다,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 이게 더 가까워요. 근데 나보다 더 잘 살기 바라는 거에서 그 욕구가 뭘까요? 더 들어가셔야 돼요. 엄마가 생각하는 나은 삶은 뭘까요? 거기까지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내가 음악 치료도 기능인 거예요. 그 안에 그 도구인 거예요. 가지고 있고 뭐 음악 치료로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저희는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도 다루기도 하고요. 첼로도 배우고요. 바이올린도 배우고요. 다 도구예요. 이런 클래스도 있고 저런 클래스도 있습니다. 다 도구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책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죠? 경제적으로 더 아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엄마의 꿈이 투영이 돼야 돼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가 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도 전문 영역 브랜딩을 통한 수익화. 책이 돈이 되지는 않죠.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브랜딩은 맞아요. 전문 영역에서 브랜딩. 근데 책으로는 수익화 자체에 만들어주는 하나의 길이다. 왜냐면 선인세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나 작고 3개월에서 6개월을 들여서 책 한 권을 썼는데 많이 받아봤자 50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가성비가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 영역의 브랜딩이 오히려 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의식성장, 뭐 자아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최종 결과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함께하는 고객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파티룸을 창업해서 부업으로 소득 100만 원 올리기. 100만 원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루 100만 원? 한 달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그 숫자도 더 봐야겠죠. 그거를 통해서 결국 창업을 해서 부업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결론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들자, 나 부업하고 싶어. 부업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파티룸을 해서 부업을 할 수 있게. 남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부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렌트부터 시작하면 사실 부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기에 만만치 않죠. 렌트비가 엄청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소품들, 들어가는 돈들,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잘 봐주시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최종 결과물, 그거를 판매하셔야 돼요.